네. 네. 몸속의 독소를 땀을 통해서 배출하려면 네. 이제 건강을 땀을 흘리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게 온도에 먼저 신경 쓰셔야 돼요. 온도. 네. 사우나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잘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땀이 전혀 잘 안 나시는 분이 한번 땀을 좀 내보자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땀구멍을 먼저 열으셔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 굉장히 뜨거운 곳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좀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니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찌뿌둥하고 이러면은 땀을 빼서 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우나에 가서 이제 억지로 땀을 빼고 하는데 뜨겁게 해서 땀을 좀 확 빼는 게 이게 좀 몸에 이롭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닌가요? 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땀이 잘 원래 안 나시는 분이 갑자기 뜨거운 데 들어가시면 땀이 잘 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시면 땀을 못 내시던 분이 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땀을 내신 다음에 다시 밖에 나와서 찬물에 들어가거나 시원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피부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네. 피부가 어떻습니까? 뿔뿔뿔뿔 막 온몸이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열이 피부 안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제대로 잘 배출이 안 됐고요. 혈관이 확장됐다 수축했다 하길 반복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땀이 잘 날 수 있게 우리의 그 땀샘을 적절하게 자극을 주고 땀샘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사우나에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바로 뜨거운 데 가시면 안 되고 일단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입욕을 하셔서 5분이나 10분 정도를 일단 하나의 워밍업이죠. 워밍은 몸을 일단 풀어줍니다. 그러면 땀은 많이 안 나지만 서서히 이제 온도가 가열되잖아요. 그럼 밖에 나오신 다음에 일단 사우나 안에 들어가셔서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42도에서 46도 온도에서 땀을 조금 내고요. 한 10분 정도 낸 다음에 다시 또 나오세요. 그리고 충분히 수분을 일단 섭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5분이나 10분 정도 쉬신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시되 같은 온도에서 사우나를 하시든지 42에서 46 아니면 조금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좀 올려볼까? 그래서 50도나 60도 조금 더 뜨거운 데로 들어가셔서 살살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인체가 거기에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이제 굉장히 건강한 땀을 내고 선생님 말씀대로 혈압이 내릴 수도 있고 심장을 더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사우나 가면은 보통 길어야 1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여자들은 예. 그 들어갈 때 보면은 뭐 그냥 한 짐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소화하려면 3시간은 걸리겠더라고요. 비교적 여성분들이 그 사우나를 좀 더 즐기시고 굉장히 꾸준하게 땀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찜질방 중에서도 굉장히 불가마 같은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는 반드시 10분에서 20분을 넘기면 안 좋습니다. 최대한 30분 이상을 넘기면 좋지 않고요. 특히 중년이 넘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갑자기 이제 미네랄이 많이 이렇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 심하게 사우나 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 이제 어지럼증이나 구역질이나 두통이나 피부 발진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우나를 하고 나시면 그 미네랄이 들어있는 어떤 음료나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수분 섭취와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나에 잘 안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좀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우나를 자주 갈 수 없고 또 많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집에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잘 아시는 족욕입니다. 근데 예. 족욕이 좋다고는 많이 알고 있지만 족욕을 해봐도 땀이 잘 안 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 온도를 제대로 못 맞추거나 아니면 너무 짧은 시간에 족욕을 해서 땀을 내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제대로 족욕을 하신다면 사우나에서 하는 건 못지않게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발을 뜨거운 물,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담그시는데요. 발 복사뼈까지만 그 따뜻한 물을 오도록 한 다음에 몸은요, 담요나 보자기로 어느 정도를 감싸서 땀이 좀 더 잘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10분, 15분 지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몸에 촉촉하게 땀이 배어나요. 예. 그래서 땀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걸 매일 반복해서 하신다면 3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땀샘 작동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몸이 개운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우나, 족욕으로 건강하게 땀 빼는 방법. 몸속 하수를 빼내야 수맥이 건강합니다. 자, 서희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땀이 안 나는 것은 그 몸속 수맥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땀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땀을 내면 땀에는 천연 보습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 하고 나면 이렇게 피부가 만들만들하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 보습제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건강하게 땀을 내시면 피부 보습에도 정말 효과가 좋고요. 또 왜 이렇게 주름 찐다고 웃지 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많이 웃으시면 얼굴의 근육에 이제 열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많이 웃고 하는 것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시범부터 뭐좀 하면서 예 하하 웃어가면서 좀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서 웃어가면서. 네. 네. 아니 네. 근데 저 찜질방 가면은 땀 빼고 난 다음에 미역국이나 식혜를 그게 많이 먹잖아. 묘미거든요. 예, 땀 쫙 빼고 나서 뜨끈한 미역국 탁. 이거 정말 좋은 습관 아니에요? 영양분 다 섭취도 하고. 그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 개념은 뭐냐면 일단 사우나 전, 사우나 후, 사우나 중간에 우리의 수분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역시 미네랄이 아무래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네랄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아까 오이수, 오이주스 나왔지만 미역국도 그런 면에서 좋긴 하지만 해장국이라든지 콩나물국 이런 게 사실은 그 미네랄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선지 속에 많이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즐겨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해장국이나 콩나물국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녹차 커피 식혜 이거 엄청 드시던데 미숫가루 이런 것도 도움이 이런 거. 됩니까? 커피 역시 아시는 것처럼 녹차나 커피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죠. 카페인 말고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역시 카페인 자체는 이뇨시키기 때문에 이뇨는 탈수시키죠. 네. 가뜩이나 땀을 내서 지금 몸에 있는 수분이 탈수가 되고 있는데 녹차는 비교적 카페인 양이 작긴 하지만 역시 자꾸 설상가상으로 몸에 안에 있는 수분을 뺄 필요는 없다고 보죠. 그런 의미에서 식혜가 낫긴 한데요. 식혜가 또 당분이 많잖아요. 당분이 많으면 수분을 또 모아가지고 탈수를 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식혜도 별로 권하지 않고 제가 권하는 거는 네. 사실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겁니까? 코코넛 오일도 요즘 뜨는 음료예요. 마돈나가 이걸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열풍이 한번 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땀 배출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예, 코코넛 오일은 이제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코코넛 내지는 코코넛 오일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굉장히 미네랄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있는데 특히 뭐가 있냐면요. 이 코코넛 속에 있는 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오직 당을 필요로 하는데요. 당을 안 먹어도 이 코코넛을 먹는다면 당 대신에 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판단력을 이 코코넛 성분이 굉장히 잘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나를 많이 하시고 미네랄을 많이 배출한 후에 오히려 미네랄도 있으면서 그런 좋은 지방산이 있는 코코넛을 드신다면 오일이든 어떤 요리든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몸속 수맥과 땀 때문에 부족해진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법 바로 코코넛 오일. 야,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코넛 오일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우리 코코넛을 깨면 또 투명한 과육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코코넛 워터. 여름에 되면 이렇게 빨대 꽂아서 한국에서 많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 물처럼 마시기도 하는데요. 동남아시아 같은 열대 지역에서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비 오듯이 흘려도 그 사람들이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진 등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코코넛 워터를 많이 먹고 미네랄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 하나 진짜 버릴 것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도영 원장님. 예, 코코넛 오일이나 코코넛 밀크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카레를 요리할 때
넣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식재료이긴 한데요. 코코넛 오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꽤 많습니다. 아토피 증상이 이제 막 긁어서 짓무르고 피가 나는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꼬득꼬득하게 딱지가 않고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코코넛 오일을 발라주면 유화작용이 있어서 살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또 두피에서 생기는 비듬이나 탈모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좋은 것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병 그리고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피의 마사지 요거 한번 신경 쓰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코넛 오일을 가지고요. 평상시에 아주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화채에도 활용을 하고 또 주스라든지 또는 음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큐브에 얼려서 코코넛 얼음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채 사용을 할 경우에는요. 과일이라든지 또는 과즙, 주스 같은 거를 넣어서 코코넛 오일을 같이 넣고 굳히면은 이제 디저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얼음 얼리는 요 큐브 틀 있죠. 여기에 적당하게 과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냉동 블루베리라든지 또는 복분자 같은 거 얼려놓은 거 있으시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어서 좀 오늘은 세 종류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중간에는요,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반 정도만 넣어서요. 나머지 반은 코코넛 오일로 채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과일이 들어있는 곳에 나머지 부분을 코코넛 오일로 채워줄게요. 이 간편한 거를 왜 몰랐던 거?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얼려야 되는 거예요? 두세 시간 정도 냉동실에 얼려주시면 되고요. 코코넛 오일만 굳히실 때는 조금 더 짧게 1시간 정도면 굳거든요. 오일이면 좀 느끼하지 않을까요? 기름 먹는 것 같이? 예, 오일을 한꺼번에 그냥 이거 오일만 녹여서 드시기에는 조금 느끼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볶음밥을 하실 때 코코넛 오일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볶음밥을 가지고 위에 아까 신동진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카레를 위에 뿌려서 먹거나 아니면 카레를 만들 때 채소를 볶는 용으로 이 코코넛 오일을 사용을 하시면 큐브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하셔도 맛이 좋습니다. 아, 그 좋은 아이디어네. 네. 색깔이 이쁘네요. 네, 이게 이제 과즙이랑 오렌지 주스랑 코코넛 오일 그리고 요거는 아까 파인애플 넣어서 얼린 거고요. 자, 코코넛 오일만 넣으면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이렇게 밥에 넣어가지고요. 그대로 지으시면은 지금 향기가 나실지 모르겠어요. 코코넛 오일의 향이. 네. 은은하게 나죠. 예. 예. 기가 막히네. 좀 고소한 향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밥을 하고 나서 보면은 윤기도 나고요. 밥도 잘 돼 있네요. 예, 밥도 굉장히 윤기나게 잘 됐죠. 예, 그러니까 오일이 일단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이 좀 찬밥으로 좀 오래 넣어놔도요. 꺼내서 드시면은 윤기가 흐르고요. 데피면은 훨씬 고슬고슬하게 먹기 좋게 되거든요. 자, 여기 주스나 과일을 넣은 코코넛 오일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여름철에 화채 많이 드시잖아요. 이 수박을 이용해서 코코넛 오일과 뭐 과일, 다른 과일을 같이 얼린 이 얼음을 같이 넣어서 화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박은요, 이렇게 커터로 동그랗게 커팅을 해주시고요. 네. 그 여기에 지금 얼려 있는 상태의 코코넛 오일 여기 이제 골고루 넣어볼게요. 그리고 살짝 녹았을 때는 씹어서 드시기에도 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수박 과일이랑 같이 드시면은 예, 시원하고 좀 덜 화채보다 느끼하게 물은 드실 어떻게 수가 있어요. 화채 물은 뭐 주스로 잡으셔도 되고요. 뭐 탄산수라든지 뭐 매실청이나 꿀을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 밑에 지금 주스도 같이 얼려져 있기 때문에 차가운 상태로 그냥 과일을 차갑게 드실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식해 그렇게 보시죠. 애써 만드셨으니까 이것을 맛을 봐야 돼요, 덜어서. 네. 전 코코넛 오일 한 번도 못 먹어봐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 하나.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코코넛 향이 아주 그냥 먹은 다음에 슬그머니 입안에 퍼지니까 그런 기분은 상당히 좋네요. 당분이 없는 초콜릿 먹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네네. 밀크 초콜릿. 당분 없는 밀크 초콜릿. 딱 먹은 저의 정확한 느낌은 그 왜 동남아 가면 그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누가 내 입안에다 아로마 마사지를 하는 기분이에요. 입안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막 입 천장하고 혀하고 막 쭉쭉 밀어주는 기분입니다. 예. 아주 시원하고 예. 입안이 지금 푸켓이에요.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요. 네. 그 수박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수박이 당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박만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이런 코코넛 자체는 이게 지방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박의 정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적절하게 코코넛이 믹스 시켜주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시거나 입이 마르거나 할 때 간식 대용으로 하면 면역력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꼭 권하고 싶네요. 땀으로 빠져나간 우리 미네랄도 채워주고 천연 항생제면서 참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한 코코넛 오일 얼음이네요. 수고하신 김정우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몸속 수맥을 지키는 건강법에 대해서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신 서희순 교수님 그리고 윤승일 박사님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노화 방지 식습관의 기본은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맥이 마르는 게 아니라 또 홍수가 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신부전 환자분들, 간 경화나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오히려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자, 시원한 땀, 건강한 땀 흘리면서 힘나는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음 기회에 볼까요? 엄지의 제왕!